네, 11월 8일하고요. 9일 해외 축구 분석 코멘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간은 제가 잠을 잘 못 자가지고 못했어요. 그래서 준비는 했는데 뭐 중간에 일어나서 해축 후반전을 봤고요. 그리고 또 경기를 안 보기는 어려워서 봐야 되다 보니까 후반전 봤고 다시 자고 일어나서 또 느바 또 뭐 전 경기를 봤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그래서 뭐 볼 수 있는 경기들 물론 간 경기들 위주로 봤습니다만 그거 보고 하다 보니까 체력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해축이랑 또 느바도 야간에 있는데 아무래도 또 주간보다는 해축 느바가 더 여러분이 원하실 것 같아서 해축하고요. 느바는 지금 8경기인가 있는데 봐서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해축 데이터 다 보내고 어, 라이브로 아마 간단하게 좀 하지 않을까. 느바는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라이브를 할 것 같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상승 흐름입니다, 여러분. 뭐 일정이 이번 주에 뭐 녹록지 않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좀 안 좋았다고 말씀드렸죠? 안 좋았던 건 제가 투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뭐 매주 잘하는 거는 뭐 사자고 말이 안 되고 10월 달도 세 자리 수익이 났었고 10월 말에서 11월 초가 조금 안 좋았는데 지금 다시 폼이 정상 궤도로 올라왔습니다. 3연승을 했었죠. 느바, 주간, 해축까지. 그래서 3연승 했다가 어제 주간이 이제 틀렸어요. 근데 이제 중배당 들어왔고 그다음에 야간 해축, 그다음에 무자비, 그다음에 오늘 느바의 VVIP 에스크 단폴 이번 주 처음 나간 덴버 마이앤슨까지. 그래서 제일 좋게 본 거 52, 53%로 갔습니다. 반반 간 거보다 수익이 더 났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터치를 해드립니다. 덴버 마이앤, 디트 마이앤 푸근하게 들어왔고 주간도 지금 안 보실 수 있겠지만 가시마 좀 확대할게요. 가시마, 그 다음 장판 프렘, 그 다음에 손보 오바까지. 비율은 낮았지만 4.5, 4.6 당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수익도 낮고 또 중배당 9.8배, 가시와 승, 나가사키 승, 그 다음에 원주 DB승, 성남승, 도롱사 오바까지. 그래서 지금 최근에 메인도 잘 들어오고 있고요. 중배당 무자비, 사이드도 잘 들어오고 있어요. 메인 DC도 잘 들어오고 있고, 에피타이저, 디저트도 잘 들어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연패 없이 지금 최근에 6승 1패 상승 흐름이고요. 물 들어올 때도 저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뭐 다른 데 물려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게 아닌 분들은 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상승 흐름에, 저는 뭐, 월 단위로 쇼앤프루브 증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함께 가실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VIP 가입하시면 되고요. 덴버 마인처럼 S급 단폴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VVIP 가입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S급 단폴이 어쨌든 뭐 한 달 단위로 봤을 때도 수익이 더 납니다. VIP 분들보다. 그래서 VIP 분들이 100콩이 수익이 낮다. 그럼 VVIP 분들은 적어도 120, 30콩은 더 2, 30콩은 더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잘 준비했으니까요. 해축 코멘트 잘 들어보시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어제 뭐 그 주간 해축은 많이 눌러주셨는데 NBA는 조금 저를 신뢰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NBA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지 신뢰해드릴지 좀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첫 번째 프리미어리그부터 그다음 라리가 준비 안 한 경기들은 애매해서 뺀 겁니다. 뭐 무가보에서 뺀 것도 있고요. 아예 모르겠어서 뺀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 토트넘하고 맨유예요. 일단 토트넘은 뭐 챔피언스 리그에서 4대 0으로 코펜하겐 상대로 퇴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뒀고요. 어쨌든 리그컵에서 연패 분위기를 끊어냈습니다. 그다음 맨유는 유럽 대항전을 치르지 않고 3연승 달리고 있다가 노팅엄한테 선취골 넣었음에도 연속 2점씩 먹히고 나서 그래도 동점을 하면서 지진 않고 있고 뭐 아머린 감독이 10월달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감독을 수상할 정도로 맨유가 지금 흐름을 올라와 있는 구간입니다. 또 토트넘은 지금 베리발 못 나오는 거 쿠두스는 지금 훈련을 했는데 반반이래요. 그래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반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체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경기는 일찍 하기 때문에 라인업 보고 가실 수 있고요. 쿠두스는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반반이고 솔랑케 빠지고 결정자가 지금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맨유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빼고는 다 복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스쿼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유는 유연성은 맨유가 더 있다. 근데 이 경기는 토트넘이 첼시한테 0대1로 지긴 했습니다만 홈에서 뭐
챔스를 치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반더벤하고 로메로가 버티고 있는 센터백,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센터백 라인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상위권입니다. 사실 지금 제일 잘하는 수비는 가브리엘 마가레이스랑 살리바가 있는 아르세날이 제일 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센터백 호흡만 봤을 때는 토트넘이 저는 2, 3위 정도 탑3 안에 들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맨유가 상승세인 건 맞습니다만 토트넘 원정에서 승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토트넘 프렌. 그 다음에 토트넘을 생각하면 언더예요. 근데 맨유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수비 밸런스는 좋지가 않습니다. 썬더랜드와의 홈경기 클린시트 한 거 말고는 실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원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는 이 경기는 맨유 때문에 오바를 봅니다. 토트넘 프렌의 다득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썬더랜드하고 아스날입니다. 아스날은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 3대0 완승, 공격수들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메리노가 두 골을 넣으면서 메리노가 확실히 이 스트라이커는 아닌데 스트라이커 포지션에서 뛸 때 골 결정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썬더랜드도 최근에 맨유한테 원정에서 진 것 빼고는 뭐 3승 3무 1패로 무승부가 많지만 승격하고 나서 지금 4위로 아주 좋은 시즌을 초반을 보내고 있고요. 아스날은 지금 최근에 10연승입니다. 모든 대회 통틀어서 리그컵, 챔피언스 리그까지 해서 그 다음에 클린시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8경기 연속 모든 대회 통틀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지금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케레스, 마르티넬리가 여전히 이제 불투명하고 못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메데거르, 마두에케, 하베르츠 못 나오고 그 외에는 다 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썬더랜드는 알데레테 수비 쪽 여전히 빠지는 거, 그 다음에 허리라인의 하비디아라 정도 말고는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스날 승의 언더, 아스날의 어떤 클린시트 이거를 기조가 무너진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썬더랜드도 공격에 강점이 있는 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슬라비아 프라 원정에서 원정길을 다녀오고 또 원정이어서 빡빡한 일정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직전 슬라비아 프라 일정이 저는 아스날 수비진들한테 선수단한테 엄청 타이트한 일정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걸리는 거는 느바랑 똑같죠. 4일 동안 3일 일정을 치르는 거. 그리고 원정에서 최근에 마이애미가 이제 오늘 홈으로 돌아와서 대승거둥이 했습니다만 그 전까지 원정에서 아마 4연전인가 3연전 원정을 치렀어요. 그러면 이제 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덴버랑 했던 마지막 원정 마지막 경기에서도 후반에 좀 퍼졌습니다. 그래서 언더가 뜬 것도 있거든요. 그 경기가 마이애미 때문에. 그리고 아스날도 지금 버니 원정, 슬라비아 프라하 원정, 그 다음에 썬더랜드 원정까지 계속되는 3연속 원정이면은 빡셀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 경기 끝나고는 A매치 브레이크 들어가긴 합니다만 근데 썬더랜드가 어떤 공격의 강점을 가져가는 팀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경기당 1.2골 넣어요. 그래서 홈에서 이제 골을 많이 넣고 원정에서 못 넣는 거긴 하지만 이거는 아스날이 지금 수비 밸런스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버를 보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아스날 승에 저는 저득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첼시하고 울버햄턴. 제가 이제 해축이 지금 해축도 흐름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간하고 NBA까지 흐름이 올라오니까 지금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오늘 해축 일정이니까 제가 해축 성적만 띄워놓은 거예요. 최근에 이제 11월 1일부터 8일까지 해축 성적인데 지난주 이게 토요일에서 금요일에서 토요일 새벽 넘어가는 일정부터예요. 그래서 이 일정 가운데 주말에 이제 토요일날 지난주 토요일날 본전치기 했고 중간에 제가 첼시 때문에 못 먹었거든요. 첼시랑 그때 맨시티랑 해서 느바랑 섞어서 갔었는데 그때 첼시 때문에 못 먹었습니다. 첼시가 이날 일정에서 파포스가 아니죠. 첼시가 이날 챔피언스리그 원정길에서 롯데를 돌렸어요. 물론 후반에 주전들을 투입하긴 했습니다만 카라바오 원정에서 2대2까지 잘 만들고 빠르게 그 다음에 이제 골이 안 나오면서 결국 비겼는데 카라바오 원정 다녀와서 뭐 빡셀 수밖에 없어요. 첼시도 왜냐면은 울버 원정 컵대회, 토트넘 원정, 카라바오 원정, 그 다음에 이제 홈으로 돌아옵니다. 그나마 이제 롯데를 돌려서 주전들의 체력 안배가 돼 있는 거는 고무적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네투가 이제 불투명한데, 네투는 아까 말씀드렸던 토트넘 쿠두스보다는 나올 확률이 높아 보여요. 쿠두스는 반반이면,
네투는 제가 봤을 때는 최소 명단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선발은 아니어도. 그 다음에 파머 여전히 빠지고 라비아 빠지는 거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워낙 뎁스도 두터운 팀이고 로테도 돌렸고 울버햄턴은 수비 쪽에 아그바도 빠지고 맥도어티 빠지고 또 미드필더 쪽에 고메즈 빠지고 그래서 결정자가 울버도 있고 울버는 4연패 당하면서 아직 시즌 첫 승도 없는 가운데 감독이 경질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 감독을 못 구하고 있고 예전에 울버햄턴 감독 했었다가 잘린 가르시아 감독인가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하고 그 감독하고 지금 컨택이 제가 정확하게 이름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말라가지고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전 울바 감독. 그래서 투자를 받았는데 결과를 못 내가지고 잘렸었는데 그 감독 컨택도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공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첼시가 어쨌든 홈으로 돌아왔고 직전 카라바오 원정에서도 어쨌든 롯데를 돌렸고 후반에 그 주전들이 카이세도로 필두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이거는 네투까지 돌아온다면 이거는 첼시가 그래도 홈에서 지금 마시간 울버 3대로라면 뭐 감독이 새로 부임해가지고 그런 어떤 새 감독 부임 버프 이런 것도 기대하기 힘든 일정이고 그래서 저는 첼시 승에 언더 보겠습니다. 울버햄턴이 어떤 골을 넣는 건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봐요. 지금 울버햄턴이 지금 뭐 원정에서는 한 골인가밖에 못 넣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첼시가 1대0, 2대0 정도로 잡을 것 같아요. 첼시 승에 언더. 카이세도 오늘 경기는 주전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리가로 넘어갈게요. 코멘트가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분석하는데 힘을 낼 수밖에 없고 많은 걸 오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하루하루 결과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길게 보셔야 돼. 길게. 오늘 제가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어. 근데 다음날 좋을 수 있잖아. 근데 제가 보면은 항상 눌러주시는 분들은 감사드리는데 안 눌러주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하루하루 어떤 일정의 제가 분석 결과값에 많이 일희일비하더라고. 그러면 안 돼. 하루 이틀 하고 안 하실 거 아니잖아. 길게 봐주세요. 길게 아시겠죠? 자 지로나하고 알라베스입니다. 어제도 제가 무자비 보이는 거 두 개 중에 하나는 들어왔잖아. 저한테 이제 소시지 가서 먹었다고 감사하다고 하신 분들 계셨는데 표현을 좀 해주세요. 도움 받으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지로나하고 이제 알라베스 라리가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지로나가 아무리 홈이어도 지로나를 갈 수가 없어요. 물론 알라베스 원정 신뢰 못합니다. 근데 지로나는 올 시즌 강등 후보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단 1승밖에 없고 그래서 지로나를 볼 수 없고 알라베스가 원정에서 신뢰 안 간다 하더라도 지로나는 여전히 프란체스, 로페즈 수비 쪽의 결정자들도 있고 뭐 알라베스는 딱히 뭐 공격 쪽에 보예하고 수비 쪽 가르사스 얘네 두 명 말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라베스 프렌 그 다음에 뭐 언더 봐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로나를 이긴다 하더라도 지로나를 쳐다볼 이유는 전혀 없는 이번 시즌의 지로나입니다. 알라베스 프렌 언더 알라베스가 지지 않는 경기 서로 많은 득점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언더까지 볼게요. 그 다음에 꼬마하고 레바트입니다. 꼬마가 이제 극장 여러분도 살려주시고 저도 가서 그때 금액 올려가지고 꼬마 마엔 그래서 그때 세를로트가 시간 지원만 해도 되는데 넘겨줬고 결국에는 갤러거가 멀티골 넣었었죠 그때 그래가지고 승리했었던 경기인데 일단 요렌테였죠 갤러거가 아니라 요렌테가 이제 골 넣으면서 키퍼 선방한 거 받아 먹으면서 이제 극적인 마인을 해줬죠. 그래서 꼬마는 홈에서 경기를 치렀고 꼬마도 어쨌든 뎁스가 두터워졌기 때문에 일부 로테가 돌아간다 하더라도 레반테 상대로라면 뭐 예전에 레반테가 라리가 있을 때는 그렇게 강하진 않았습니다만 뭐 상대 전적을 참고할 만한 때가 있고요. 참고하지 않을 만한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뭐 굳이 참고할 만한 자료는 아닌 것 같아요. 레반테하고의 어떤 상대 전적이 강하지 않았던 거. 물론 꼬마가 더 많이 이겼어요. 근데 어떤 격차를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강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최근에 레반테가 일부 있던 것도 아니고 마지막 맞대결이 3년 전이니까 저는 의미 부여를 크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 르노르망, 니코 건잘레스 두 명 불투명한 거 말고는 없고 레반테는 허리란에 마르티네즈 빠지고 벤치도로 빠지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레반테가 승격해가지고 뭐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다 엘체처럼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꼬마가 지금 최근에 흐름 타고 있는 거 분위기 이어갈 수 있다. 꼬마 승. 그다음에 이건 마인까지도 봐야 되겠고요. 저는 3.5 언더. 레반터의 골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에스파뇰하고 비아레알입니다. 비아레알도 챔스를 치르고 왔고 또 에스파뇰이라는 까다로운 원정길에 임합니다. 파포스 원정을 다녀서 졌죠. 얘네도 어쨌든 파포스 원정, 비아레알, 그 다음에 에스파뇰 원정이었다 보니까 일정이 좀 빡센 건 맞아요. 비아레알이 뭐 뎁스가 두터운 팀이 아니다 보니까 뭐 파포스가 이제 키플러스였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뭐 이동의 피로도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로테를 그렇게 많이 돌리진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명히 피로도가 있을 거다. 비아레알이 에스파뇰이 수비 쪽에 로메로 빠지는 거 아쉽긴 하고 공격 쪽에 뭐 푸아도 빠지는 것도 아쉬운데 비아레알도 지금 무리노 수비 쪽에 불투명한 거, 그 다음에 미카우타제가 이제 불투명한 것도 걸립니다. 나온지 안 나온지 이제 알 수는 없는데 비아레알이 에스파뇰한테는 되게 강했어요. 근데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치르고 나서의 어떤 그 다음에 리그 성적도 지금 이번처럼 괜찮고, 근데 지금 데스가 두터운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완전 얇은 건 아닌데 엄청 두터운 팀은 아니에요. 유럽 대항전 병행할 정도로. 근데 지금 누적된 피로가 에스파뇰 원정에서는 드러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다음에 출전 불투명 걸리는 친구들까지도 못 나온다면 분명히 데미지가 있는 친구들이고요. 공격이나 수비 쪽에. 그래서 이거는 에스파뇰 프렌의 다득점 보고 다득점 역배죠. 다득점까지 보고 프리미어리그하고 라리가 코멘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축구 최근 성적이고요. 11월 1일부터 날짜를 이제 안 적으시니까 이게 언제 건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게 금요일 토요일 넘어갔었던 11월 1일 새벽 축구부터 계속 성적입니다. 한 번 틀렸어요. 한 번. 챔피언스 리그 둘째 날. 그리고 전체 성적도 6승 1패. 그리고 중배당 무자비도 좀 잘 들어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 흐름 물 들어올 때 노져오셔서 같이 토사장 뚝배기 깨실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VIP 가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급 단폴 여기 덴버 마엔 같은 거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VVIP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나머지 분데스리가, 세리에, 그 다음에 리그앙, 에르데비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르바는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라이브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라이브 참여하신 분들 반응 좋으면 뭐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레버쿠젠하고 하이덴하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레버쿠젠의 저배당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하이덴하임이 너무 답이 없어요. 레버쿠젠도 뭐 지금 벤피카 원정 다녔기 때문에 피로도도 있고 물론 뭐 뎁스는 두터워졌지만 저배당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이덴하임 때문에 이거는 레버쿠젠을 볼 수밖에 없어요. 뭐 하이덴하임 지금 골도 못 넣죠. 결과문도 못 내죠. 특히 원정에서 더 답 없죠. 원정 전패거든요. 그게 걸리죠. 원정 전패라는 팀이 무캐는 어떤 사고를 낼 수 있는 어떤 변수는 있겠지만 뭐 레버쿠젠이 지금 타페, 바스케스, 에제키엘 뭐 이 정도, 그다음에 텔라 이렇게 결정자가 있긴 한데 하이덴하임도요. 카우프만 공격 쪽에 혼사 뭐 이런 애들 불투명하고, 그다음에 콘테는 빠지고, 그다음에 마논부시까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얘네도 지금 완전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체력 이슈, 또 하이덴하임의 원정 전패를 끊으려는 의지 이런 것들은 보이겠지만 그게 찝찝하신 분들은 3.5 언더 쪽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레버쿠젠 승, 그다음에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쿠젠을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3.5 언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니온 베를린하고 미넨입니다. 미넨은 지금 뭐 전승 달리고 있죠. 리그에서도 전승 달리고 있고 챔피언스 리그도 지금 전승 달리고 있고 지금 개막하고 나서 뭐 모든 대회 전승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미넨의 흐름을 꺾을 필요는 없다. 여기서 끊기면 재수 없는 거예요. 사실 우니온도 물론 흐름이 좋은 건 맞지만 얘네도 수비 쪽에 트리멜이 빠지는 거, 그 다음에 또 허리라인 스코브 빠지는 것도 뭐 일정 부분 크진 않겠지만 영향이 있고요. 미네는 뭐 돌아올 친구도 다 돌아왔기 때문에 계속 빠지고 있는 친구들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게레로 지금 윙백 불투명한 거 말고는 없기 때문에 물론 미넨이 직전 파리 원정에서는 퇴장도 당했고 그 디아즈가 퇴장 당해가지고 좀 경기가 빡빡했어요. 후반에는. 그래서 체력적 이슈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수비 쪽에 그러면 이거는 우니언 정도라면 민재가 선발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격 쪽에도 로테를 좀 돌리겠지만 뭐 잭슨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후반에 결국에 주전들 넣으면 그래도
저는 미넨도 뎁스가 좋은 팀은 아닙니다. 사실 주전들이 나오지 않았을 때 답답함, 또 은영 같은 팀 만나면 애를 먹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디아즈는 전반 끝나고 전반 막판인가요? 하여튼 전반 막판인가 전반 후반 시작하자마자가 퇴장당했기 때문에 체력은 얘는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케인 뭐 이런 애들, 올리세 이런 애들은 피로도가 있고 그나버리는 뭐 일찍 교체가 됐고 그래서 공격 쪽에 조금 전력 교체가 있을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김민재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고레츠카가 또 후반에 들어갔기 때문에 또 고레츠카가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선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업 구성하고 선수단 어떤 체력 안배는 아예 안 되는 지금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미넨 승보고요. 마엔 승보고 그다음에 이 경기는 미넨의 수비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애를 먹는다면 공격 쪽에서 조금 애를 먹을 수 있다고 봅니다. 미넨 승의 마엔의 3.5 저득점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호펜하임하고 라이프치. 라이프치가 지금 너무 잘해요. 라이프치가 너무 잘하고 특히 레가네스에서 내려온 어린 친구 디아망대인가요? 디오망대, 뭐 디아망대 이렇게도 부르는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사실 데려온 바카요코를 밀어내고 자기가 주전이 먹었어요. 어떤 스탯 자체는 적습니다만 경기 내에서 보여주는 영향력은 무섭다. 물론 이게 반짝인지 아니면 다음 시즌에 뭐 강팀들이 많이 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빅클럽들이 아니면 뭐 그 다음 시즌에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디아망대가 지금 팀에서 거의 뭐 우측면을 흔들어주고 있는 거 무시할 수 없고 누사도 성장을 했고. 그래서 라이프치는 잘 나갑니다. 수비가 조금 불안한 것도 있지만 그다음 호펜하임도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양팀 다 결정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양팀 스타일상 3.5버 역배를 안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원정이라 하더라도 라이프치히가 저배당은 아니니까 라이프치히 승도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펜하임 상승된 것도 걸리긴 하지만 라이프치히의 어떤 공격력이 확실히 무섭다. 이거는 치고받는 흐름 가운데 라이프치히가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볼프스부르크하고 도르트문트입니다. 이것도 도르트문트가 조금 고민을 한 경기예요. 이 경기는 분데스리가 4경기 중에서 제일 많이 고민한 경기인데 왜냐면 도르트문트가 맨시티 원정 그 다음에 이제 쾰른 또 원정까지 지금 얘네가 포칼컵 제가 전에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 분석 포칼컵 도르트문트가 프랑크푸르트 원정 이때 롯데 돌렸거든요. 전반에 그 다음에 또 이 경기 연장까지 치렀죠. 그 다음에 아우쿠스부르크 원정 가서 어쨌든 신승을 거두면서 결과물은 챙겼습니다. 1대 0으로. 그 다음에 맨체스터 시티 원정 가서 깨졌죠. 그래서 계속되는 원정 연전에서 도르트문트가 무너졌는데 결국에는 강팀. 근데 이제 함부르크 원정이면 얘네가 좀 지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함부르크가 수비 쪽에 오마리랑 공격 쪽에 비에라 말고는 다 나오고 도르트문트도 결정자는 딱히 없어요. 다 나옵니다. 데스도 두터운 팀이니까 첼시처럼 로테를 돌릴 여력은 돼요. 근데 지금 일정을 치면서 로테를 돌릴 여력은 되는데 4연속 원정은 아무리 도르트문트여도 좀 빡셉니다. 그래서 함부르크를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근데 도르트문트 자체가 이 경기에서 좀 많이 에너지 레벨이 떨어질 거다. 그래서 이거는 도르트문트가 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무관승도 열려있다고 보기 때문에 3.5 언더 우선으로 보고요. 승패로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도르트문트가 당이 올라서 0.6이 되긴 했지만 차라리 햄무 무 투트랙으로 접근을 해보세요. 그래서는 언더 우선을 보고 무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다. 함부르크를 못 이겨? 그런 말 안 나올 수 있거든요. 함부르크가 못해요. 함부르크를 믿고 이거를 제가 도르트문트가 무사고 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느바도 그렇고 해축도 그렇고 계속 원정 연정 치르면 빡셀 수밖에 없어요. 도르트문트는 3연속 원정도 아니고요. 4연속 원정입니다. 그래서 집을 못 갔어. 중간중간 갔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도르트문트 해무 투트랙을 보시는 게 낫지 않았습니다. 제일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있어 보이는 경기입니다. 3점 언더 우선을 볼게요. 다음 세리아하고 리가 에르디비지 이어서 가겠습니다. 코모하고 칼리아리입니다. 코모가 확실히 잘해요. 라인업도 많이 강해졌고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겨야 되는 경기들 비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칼리아리 상대로라면 그래도 코모가 좀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지금 2승 4무입니다. 홈에서는 뭐 2연승 달리고 있긴 하고요.
뭐 딱히 뭐 세르지 로베르토 말고 결정자가 없고, 그래서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도 허리라인에 데이올라 정도, 그다음 앞쪽에 벨로티 정도 빼고는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홈코머라면 무가 많은 게 걸리긴 합니다만, 칼리아리 상대로, 또 수비가 좋지 않은 칼리아리 상대로라면 저는 잡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칼리아리의 최근에 골을 맛보는 것들은 무시할 수 없다. 코모 승의 다득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벤투스하고 토리노, 이거는 토리노 더비예요. 이제 정말 이건 또 나름 치열한 더비인데, 뭐 유벤투스가 챔피언스 리그 치르고 홈에서 비기고, 이제 지금 홈에서 연전을 치르죠. 그래서 그렇게 피로도는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도 감독이 바뀌었고, 나폴리에서 우승시킨 스팔리티 감독이 지난번에 리그 데뷔전 크레모네세전 데뷔전에서 승리를 했고, 챔피언스 리그 이제 어떻게 보면 홈 데뷔전이죠. 데뷔전에서 아쉽게 무승부를 거뒀는데, 리그 홈 데뷔전은 이제 토리노 상대 더비를 치르고요. 토리노가 지금 최근에 2승 3무로 폼이 올라왔어요. 토리노는 원래 뭐 많이 캐는 팀이고, 또 수비 밸런스 유지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역습으로 승점을 따는 팀인데, 그래도 유벤투스가 홈에서는 더비에서 많이 잘 이겼고요. 여전히 수비 쪽에 브레메르, 카발, 루가니 이런 친구들이 빠지긴 합니다만, 나머지 허리라인 앞서는 다 나오고요. 토리노도 지금 결정자는 뭐 유벤투스에 비하면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점을 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저는 어쨌든 스팔레테 감독 오고 나서 경기력이 좀 나아졌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 경기는 유벤투스 승에 다득점 보겠습니다. 토리노도 지금 유벤투스 수비 상대로는 한 골 넣을 수 있다. 유벤투스 승에 오버 역배까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세리의 마지막 경기 파르마하고 AC 밀란입니다. 여러분 코멘트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많이 눌러주셔야 제가 가이드라인도 잡아주고 싶은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눌러주시는 분들에 비해서 안 눌러주시는 분들이 그날 조금 하루만 분석 안 좋으면 안 눌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 여러분 바로 앞엔 발만 보지 마시고 길게 봐주세요. 저는 여러분한테 꽁꽁 숨겨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돈을 못 벌더라도 오픈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저를 활용할 줄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눌러주신 분들은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고정적으로 눌러주신 분 계세요. 5, 60분들. 근데 나머지 분들이 하루하루 결과에 일희일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길게 봐주세요. 길게. 그래서 제가 못할 때도 있는 거 압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근데 도움 드릴 때가 혼자 하시는 것보다 더 나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아시겠죠? 자, 세리 마지막 게임 파르마하고 AC 밀란은 유럽 대항전도 안 가고요. 어쨌든 알레그리 감독 와서 이번 시즌 그래도 챔피언스 리그나 우승 경쟁도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파르마가 지금 수비 쪽에 키르카티, 그다음에 허리라인에 에스테베즈, 오르도네즈 빠지고요. 앞쪽에 또 공격 쪽에서도 불투명한 친구들 2명이나 있고. 근데 AC 밀란은 부상자가 좀 많았는데 라비오, 히메네즈 빼고 다 돌아온 상황이라면, 플리식도 돌아왔고, 그런 상황이라면 이거는 파르마 상대로 이거는 AC 밀란 경쟁 있는 모습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정이라 할지라도. 최근에 어떤 공격 쪽이 답답했지만 강팀들 로마, 아타를 상대로 만났고, 최근에 일정이 좀 빡빡했어요. 그러니까 일정이 타이트했다기보다는 강팀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수월한 파르마를 만난다. 부상자들도 거의 다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건 밀란 보고요. 다만 밀란이 원래 알레그리 감독이 수비 전술을 잘 짭니다. 그리고 수비적인 축구를 좀 하는 팀이에요. 근데 실점이 지금 계속 있어요. 그래서 원정이고 또 파르마의 한 골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오바까지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가하고 에레디비지로 갈게요. 지금 주력 6승 1패 상승 흐름입니다. 3연승 한번 드리고 3연승. 조합 참여하실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흐름이니까요. 자, 이 흐름이니까 2달 연속 3자리 수익도 냈었고요. 자, 이제 리그하고 에레디비지인데, 에레디비지는 진짜 간단하게 할 거예요. 리그와 마르세유하고 브레스트입니다. 이것도 이제 마르세유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매치업이죠. 왜냐면 브레스트가 좋았었던 그 시절이 지나간 느낌입니다. 이번 시즌 참 많이 부침을 겪고 있고 강등권에서 허우덕될 수도 있지 않을까, 반전이 없으면. 마르세유도 최근에 흐름이 좋진 않아요. 근데 홈에서 아타라고 했고 이때 퇴장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알기로 퇴장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퇴장이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졌죠. 진 걸로 알고 있는데 홈에서 경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피로도는 그렇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퇴장이 없었네요. 죄송합니다. 저 퇴장이 있었다고 기억했지. 어쨌든 그 아탈한테 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홈에서 또 경기를 한 거기 때문에 큰 피로도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무엇보다 상대가 브레스트잖아요. 브레스트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등권에서 허욱될 수밖에 없는 지금 이번 시즌 성적이고 경기력도 안 좋고 수비로 먹고 살았던 팀인데 수비도 안 좋아요. 그리고 또 본인들 홈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원정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마르세유를 좀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경기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뭐 브레스트가 뭐 마르세유 누가 빠져 이런 건 크게 중요한 매치업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 경기는 마르세유 승, 그 다음에 이 경기는 뭐 마해까지도 한번 도전해 보고요. 그 다음에 다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나코하고 랑스입니다. 이거는 뭐 둘 다 잘하는 팀들이니까 어려운 경기인데 왜 준비했냐면 랑스 최근의 흐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랑스도 특히 모나코는 챔피언스 리그를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좀 부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부상자들은 많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랑스가 모나코한테는 또 잘했어요. 만날 때마다. 그리고 지금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일정을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원정 보데글린트 원정 가서 신승 거두고 왔어요. 근데 이 경기가 퇴장이 나왔죠. 그래서 퇴장 덕에 먼저 골 넣은 것도 있고 수월하게 이기고 돌아왔는데 여전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상자가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안수 파티, 뭐 흐라데키, 마비사, 다이어, 뭐 디아테 뭐 많습니다. 반데르송, 자카리아, 카마라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랑스는 뭐 그렇게 뭐 부상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 상대 전적에서도 랑스가 꽤 최근에 잘 비볐다는 것들을 고려했을 때 또 최근에 어떤 랑스가 원정이라 하지라도 매치 원정에서 좀 일격을 당한 경기 빼고는요 지금 지지 않고 있습니다. 파리 원정하고 매치 원정에서 일격 당한 거 빼고는 그리고 매치를 랑스가 상대할 때 경기 전술하고 모나코 같은 강팀을 상대로 하는 전술은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치전 졌다고 또 랑스를 회의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랑스 프렌에 3.5 언더 보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LADBG 3경기는요, 다 오바봐요. 셋 다. 근데 제가 뭘 고민했냐면, 분명히 이거 3개 다 오바는 안 뜰 건데, 이 중에 2개 정도 뜰 것 같거든요. 제가 며칠 중중에 챔피언십 무 추천드릴 때 3경기 중에서 2경기는 뜰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 2경기가 떴던 것처럼, 이것도 3개가 다 왜 2.5밖에 안 줬지? 양 팀 다 오버를 3경기 다 오버를 볼 수밖에 없는 팀들의 맞대결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 저는 한 2개는 뜬다고 봐요. 만약에 3개 중에 하나도 안 뜬다. 그러면 제가 내일 전체표로 공개를 할게요. 해주. 그냥 좋아요 숫자 상관없이. 이 경기 3경기는 다 오버가 보여요. 근데 3개 다 오버를 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잘 골라가야 돼, 갈 거면. 하나에서 2개. 근데 뭐가 더 괜찮아 보이고, 뭐가 덜 괜찮아 보이고를 찾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 3개 중에서 조금 더 확률이 높아 보이는 거는 엘엑세시오르 경기하고 시타르트 경기가 오버가 조금 더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어쨌든, 이 경기는 통합으로 말씀드리면, 양 팀이 실점이 기본적으로 다 많아요, 이 팀들이 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당 득점 실점이 합쳐서 다 3골은 다 나는 매치업들의 경기예요. 근데 베트남이 2.5밖에 안 줬다? 의심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오버를 봐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3개 중에서 오버를 보는 이유는 말씀드렸어요. 이 팀들, 6팀들이 다 득점 실점이 평균값이 2점 후반에서 3이 훨씬 뛰어넘습니다. 경기당.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왜 셋 다 2.5밖에 안 줬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만 언더를 볼 수 있는 경기는 아니고요. 이 3개 중에서 저는 약간 의심이 되는 건 브레다 경기인데 그래도 다 비슷하게 다 오버가 보이는 그런 경기다 정도만 코멘트를 하고 정리해 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NBA는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라이브로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때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선물 드릴 수 있으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승리하시고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는 이따가 라이브 때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